자, 이번에 이제 법정 추인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법정 추인은 뭐냐? 조금 아까 이제 취소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그려드렸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다라고 하는 건요, 의사표시로 추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어요. 누가 했을까? 취소권자가. 추인은 항상 취소권자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취소권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행위는 취소 안 하려고 하는 행위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봐도 에이, 저거는 취소하려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저건 취소 안 하려고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는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저 행위는 취소하려고 하면 저런 행위 하면 안 되지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6가지 행위를 딱 정해놨어요. 이 6가지 행위를 누가 했을 때, 취소권자가 했을 때는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률 규정으로 이 행위를 하면 취소 못한다라고 정해놔서 그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법정 추인도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추인은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아까 거시기의 추인은 거시기 종료되고 머시기 추인은 머시기 종료되고, 법정 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법으로 몇 개 정해놨다 그랬죠? 6개를 정해놨다. 그리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좀 들어갈 말이 이의 유보가 없을 것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취소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지금 법률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저는 그럴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행동만 보고 그 행동을 취소권의 포기로 법으로 정해놔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의사 하나하나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란 말이에요. 획일적으로 정했다. 아시겠죠? 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하고 을인데 을이 갑한테 사기를 좀 쳤어요. 사기를 쳐서 갑은 이거를 을에게 주기로 했고, 을은 이렇게 생긴 걸 갑에게 주기로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사기를 누가 쳤다 그랬어요? 을이. 여기는 왜 사기냐? 여긴 가니까 임야가 아니라 공동묘지야. 그냥 무덤이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아주 좋은 임야래. 남향이고 동쪽하고 남쪽을 바라보고 남동쪽 임야이기 때문에 겁나게 좋대. 남동쪽 임야라서 진짜 겁나게 좋으니까 산소도 겁나게 많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동쪽이니까. 북쪽이나 서쪽에도 누가 산소 쓰냐고. 가서 보니까 맨 무덤이네. 그럼 갑이 이런 사기꾼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행기가 됐어요. 이행기에 을이 야, 갑 받아. 그러고 주니까 받더래.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취소하려면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받았다는 거지. 그럼 그건 받는다는 얘기가 뭐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죠. 갑은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받았으면 뭐야? 이건 법정 추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갖고 와가지고 제발 받아주세요. 네, 그리고 무릎 꿇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동네 창피해갖고 죽겠어. 자꾸 울어가지고 애가 왜 이렇게 남자애가 우는지.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럼 법정 추인이죠. 받았으면 무조건 법정 추인이야. 근데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지금 동네 창피해서 받는 거지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다. 내일 니네 사무소에 가서 내가 취소할 거야. 일단 놓고 가. 그러고 받았다는 거야. 아무 소리 없이 받은 거하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지금 이거 받는 거지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다. 내일 니네 사무소에 가서 내가 다시 취소할 거야. 그러고 받았다는 거야. 그게 뭐야? 이의 유보지. 아시겠죠? 그걸 이의 유보라고 한다고. 나 지금 다른 뜻이 있는데 지금 동네 창피해서 일단 받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의 유보야. 근데 아무 얘기 없이, 이의 유보 없이 받았다는 거지. 막 우니까, 잘 들으세요. 막 우니까 받으면서 이렇게 울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막 마누라가 얘 창피해 죽겠으니까 빨리 받고 내일 사무소에 가갖고 취소하래.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받고 야 빨리 주고 가. 그리고 문 닫았다가 아 이유 유보 안 했네. 그리고 문 열었더니 가구 없대는 거야. 그럼 그건 추인이요. 아시겠죠? 이유 유보 안 했죠? 그러니까 받아도 법정 추인 사유가 생겨도 이유 유보가 있으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어떤 게 법정 추인 사유냐? 몇 개라 그랬어요? 기대되죠? 기대가 안 돼. 지금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 게 기대가 막 되고 그래야지. 여기 보세요. 법정 추인 사유는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이행 씨와 이청 씨는 한 분은 담양 살고 한 분은 강경 살아요. 이행 씨와 이청 씨는 형제간인데 한 분은 담양 살고 한 분은 강경 산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요. 그렇죠? 담양이나 강경이나 참 살기 좋은 데죠. 담양은 어디 있어요? 충북에 있죠. 강경은 충남에 있잖아. 강경 충남에 있잖아. 아이고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쇼타임으로 갔다 오면 몰라. 우리처럼 현역을 갔다 와야 논산 옆에 강경 아니냐고. 현역을 갔다 와야 안다니까 이게. 그쵸? 그때 강경역 지나가면서 조금 있으면 논산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냐고. 그죠? 이병열차 타고 갈 때 막 그냥 죽기보다 싫었잖아요. 근데 논산 다운데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거기다 난 또 데모하다가 걸려가고 끌려갔으니 니네들은 다 죽었다. 그때 우리 때는 전부 재학생들만 싹 다 끌고 갔어요. 그것도 이거 좀 하던 놈들만 싹 다 모아갖고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얼마나 굴리는지. 근데 전부들 깡다구는 있어요. 뭐야, 애 죽일래면 죽여. 어차피. 그리고 깡다구도 있고 말들을 잘 안 듣죠. 말도 잘 안 듣고 항상 조교가 뭐라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항상 대가리 박아 그랬고 맨날 대가리 박고 그랬다고. 나중엔 야 좀 그만 좀 해라 시켜. 너 때문에 죽겠다. 맨날 그랬어요. 좋아. 그래서 이행 씨와 이청 씨는 한 분은 충북에 사시고 한 분은 충남 살죠. 그렇죠? 좋은 데도 사시는 분들이야. 자 보세요. 누가 있어야 된다? 취소권자가. 이쪽은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한 경우 받은 경우, 한 경우 받은 경우, 한 경우 받은 경우예요. 근데 이쪽은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그러니까 이게 만자지 만자 이렇게 쓱 하니까. 아 만자잖아 만자.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답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했던 거. 자 갑하고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자, 을이 갑한테 사기를 좀 쳤어요. 사기를 쳐서 갑은 이걸 주기로 했고 얘한테 얘는 이거 주기로 했다고. 여기다 주기로 했는데 여기 공동묘지라고 그랬죠. 좋은 땅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래갖고 사기를 쳤어. 아, 남동쪽으로 앉아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남동쪽으로 앉아있는 건 맞는데 전부 공동묘지라고 그랬죠. 그럼 사기당했다고 얘가 취소하고 싶어. 근데 이행기에 을이 와가지고 야 이거 받아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얘가. 사기만 잘 치던 줄 알았더니 또 약속은 잘 지키네. 그러고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받은 경우도 법정 추인인 거야. 전부 받든 일부만 받든. 아시겠죠? 근데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경우도 이행기에 갑이 을한테 갖다 주면서 취소권자 얘 맞죠?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지. 사기하고 취소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큰일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취소권자 맞습니까? 예, 사기 당했으니까. 이행기에 갑이 물건 가져가고 야 사기꾼 이거 빨리 받아가. 이행기인데 뭐하고 있어 빨리 안 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딱 들어도 취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냐면 담보 제공해. 취소권자가 받은 물건 있죠.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아시겠죠?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취소권자가 이 물건을 이제 상대방이 이 물건을 못 준다고 일주일 있다 준다고 그랬더니 그럼 취소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있다 줄 텐데 내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 너한테 맡길게 그랬다는 거지. 자동차 맡길게 그랬더니 또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자식이 그러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도 법정 추인이지만 담보 제공을 받은 것도 법정 추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돼? 취소하려면 너하고 이런 거래 안 해 임마 취소할래 라고 해야 되는데 담보 제공을 지가 했다 지가 받았다 이게 다 법정 추인이에요. 자 그럼 요걸 한번 보시자고. 나머지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야.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한 경우 받은 경우. 경계 계약은 둘이 같이 하는 거야. 경계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계약이야 계약. 경계는 뭐냐면 기존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다시 만들어낸다. 고칠 경 고칠 계약.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경계야 경계. 이해되셨어요? 그럼 경계의 일종이 이제 대물변제 예약도 경계의 일종인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있다가 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고. 일주일 있다가. 근데 일주일 후에 50만 원이 생길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오늘 가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일주일 후에 50만 원은 줄 돈이 없고 이 시계로 50만 원 드릴게요. 대신. 그때 쓱 보더니 알았어. 그럼 일주일 후에 이 시계로 갖고 와라. 둘이 약속을 했다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금전 채권 채무가 이제 뭘로 바꿨어? 물건의 급부 채권 채무로 바뀌어버렸죠. 계약의 주 내용을 바뀌었죠.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경계라고 한다고. 이건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임야가 공동묘지가 많으면 그 옆에 공동묘지 요거에 3분의 1밖에 없는 걸로 줄게. 그랬더니 그것도 받기로 했대요. 그건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걸.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 추인인 거야. 그럼 이쪽에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이라고 볼게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행기에 상대방 을이 갑한테 찾아왔고 야, 너 이거 받아. 빨리 이행 받아. 그리고 너 나한테 줄 거 빨리 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취소권자 어떻게 해야 돼? 넵! 그리고 갖다 줘야 됩니까? 너 잘 걸렸어. 그리고 샤덱을 한 대 때려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이행기에 아니 사기 쳤잖아 얘가. 사기 쳤는데 샤덱이 안 때리고 그냥 놔둬야 돼? 소주 사줘야 돼? 자, 다시 이행기에 사기친 애가 자기 물건 갖고 와서 야, 너 내 물건 좀 받고 네 물건 빨리 나한테 인도해줘. 이게 이행 청구 아니냐고. 그럼 이행 청구하면 갑이 먼저 이행 청구했네. 그리고 넵 그리고 이행해 줘야 되냐고. 아직 취소권 행사할 시간 남았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취소권자가 을을 찾아가고 야, 이행기에 뭐 하는 거야? 너 주기로 한 거 빨리 줘. 안 그래도 공동묘지 많아서 성질나 죽겠는데 빨리 줘 임마!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누가? 취소권자가. 그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인 거야. 그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행의 청구는 누가 했어야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인데 이거 지금 받았어요. 이거 받아서 잔뜩 공동묘지 있겠죠? 예, 이쪽 부분 조금 빈 데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한테 새로 사셨나요? 예. 안 그래도 취소하려고 그래요. 여기 요만큼만 우리 아버지 산소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 부분 산소 쓰라고 양도했다는 거예요. 얘한테. 이 부분만. 그럼 양도해놓고 취소하면 이거 돌려주면 얘는 뭐가 되냐고 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이건 뭐죠? 법정 추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양도 방법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다가 용의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설정해 주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양도는 일부 매매도 가능하지만 용의권 설정해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거야. 누가 했어야 된다고요? 취소권자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는 답이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걸로 답이 나온다고. 항상 잘 모르겠으면 이게 70%가 답이요. 그리고 이게 20%가 답이라고. 그리고 요거는 10%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답이 나오는 건 10%인데 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했다야. 그러면 그 20%도
거의 다 뭐냐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이행을 했다야. 그럼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이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야?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지. 왜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답으로 나오는 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와요. 거의.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고르면 돼요. 정확하게 이건지 아는데 이거 있으니까 얘 고르겠다 그러면 그건 정신과 문제가 있는 거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 같은데, 아니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답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근데 이행의 청구가 있더라, 그럼 이걸로 답을 고르면 70% 이상 확률이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거 골라요. 그냥 이행의 청구. 아시겠죠? 이제 좋습니다. 법정 추인이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용의권을 설정하거나 임차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용의권 설정했죠. 사용수익과 관련돼서 이것도 권리 일부 양도로 보는 거야. 저당권 설정한 건 앞에서 얘기했던 담보 제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의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취소 후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대. 자,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관련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또는 전부의 양도가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가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처럼 취소권자가 취소 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대. 이건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양도한 건 법정 추인으로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하고 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거 너한테 양도했게, 이거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니까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지. 이해하시겠죠? 또 양도라고 해서 그냥 양도 눈에 번쩍 띄었다, 눈 번쩍 뜨고 이거 고르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면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용의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법정 추인 맞죠? 부반청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요거는 요 20%가 요거라고. 요거 70% 20%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20%가 요거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다 이행의 청구야. 답이 나왔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때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법정 추인은 이제 취소권의 단기 소멸, 조금 이따 이제 문제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제가 또 법정 추인이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취소권의 소멸사유, 취소권의 소멸사유는 취소권의 포기, 제척기간의 경과, 이런 것들이 취소권의 소멸사유인데, 이 중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즉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하는 기간은 언제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뭐라 그래?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추삼한십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문자로 나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바꿔서 낸다고.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반드시 뭐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삼한십이야. 취삼한십이 아니라. 취삼한십 이거 아니요. 아시겠죠?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얘가 계약 체결할 때 17세였다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몇 세가 됐을 때? 19세 성년이 되면, 그렇죠? 3년이면 몇 살이야? 22세죠. 근데 여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따지면 17세 플러스 10이잖아. 이건 좀 어렵다. 27이죠. 이거 해봐. 계산기 두들겨보면 맞아. 27.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도래한 날은 어떤 날이요? 이 날이지. 22세가 되는 날이죠. 근데 혹시 얘가 11살이었다는 거야. 11살이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19 플러스 19살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22세 맞죠? 근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면 이건 11 플러스 10이잖아요. 이것도 21이야. 단위가 좀 커서 그렇지. 21세죠? 그럼 이날 기준으로 소멸하는 거지.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이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돼서, 즉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날이죠. 그날로부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서 취소 또는 추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대요. 그럼 그날로부터 3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또 추인도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서 취소 추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날, 미성년자, 성년자가 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 취소권을 소멸하는 사유를 3개를 봤어요. 먼저 추인 봤죠? 추인은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에요. 취소권의 포기였잖아요.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취소권의 포기였다고. 취소권의 포기는 취소권자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소권자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즉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럼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한 자 중에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받아서 할 수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아서 할 수 없었고,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소멸하기 전에만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요거 2개가 핵심이에요. 거기는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인데 형제간 둘 나오지. 누구 나와? 이행, 이청, 담양, 강경. 그렇죠? 이게 그 경상도 점촌에서 합격하신 분이 방송을 듣고 이거 MP3로 다운받아 가지고 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 ASR을 다니신데,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이행, 이청, 담양, 강경이 4개인데 왜 6개라고 말씀하시냐고. 이행, 이청은 하나씩이지만 담, 양, 강, 경 이래야 되죠. 아니 그렇게 열악하게 공부하셔도 합격하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분 합격하셨거든요, 그 해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행, 이청, 담양, 강경. 그러니까 그분이 MP3로 들으면서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들으실 때는 4개로 들으신 거야. 6개. 그래서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아시겠죠? 예, 그때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다. 좀 후회가 되더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또박또박 하는 거야. 6개죠, 6개. 그러고. 아시겠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행에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죠. 청양고추가 맵죠. 청양고추는 조금해도 다 이겨버려, 다른 고추를. 청양 2개지만 여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이행의 청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뭐든지 어쨌든 내가 기억 잘 되는 쪽으로 연상해서 갖다 붙이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법정 추인 사유였고, 여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됐다면, 이의 보류가 없었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됐다면 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 따지지 않는다고.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으니까 무효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으죠? 굉장히 유동적이잖아. 지금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그렇게 길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죠. 자, 이게 무효 취소였다. 자, 책으로 갈게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 이행, 이청, 담양, 강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정 추인의 요건, 거기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여야 한다. 줄치세요. 양쪽 가로 1번에. 그리고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했어야 되죠. 그 법정 추인 사유 발생 그거 줄쳐놓고 옆에다가 우리 암기한 거 뭐라고 암기했어요?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옆에 하나 써놓으라고.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그 중에서 이행에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행에 청구 2번 다 줄쳐놓고, 그 다음에 5번에 있죠.
5번 싹 다 줄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이의 보류하지 아니할 것 보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이의 보류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법정 추인의 효과. 법정 추인의 효과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자, 이제 다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답을 골라내는 게 이게 법정 추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이 문제에서 알아내면 돼. 그러면 그냥 답은 이행의 청구라고 거의 다. 아시겠죠? 그러면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했고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 다음 사유에 대해서 이의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란 얘기는 법정 추인이 아닌 경우 찾으란 얘기죠. 시험에 법정 추인인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절대 안 나온다고.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그건 법정 추인인 것을 찾으란 얘기죠. 다시 한번. 네.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법정 추인인 걸 찾으란 얘기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법정 추인이 아닌 거 찾으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신경 쓸 거 없어. 둘 다 이행 청구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게 답으로 나올 거고,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게 답으로 나올 거라고. 거의 다. 그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랬잖아요.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또 앞에서 봤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중에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용의권을 설정해 줬대. 그럼 이거 법정 추인 사유죠? 요거는 취소할 수 없는 사유인 거야.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99%가 이행의 청구야.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사기당했죠. 을이 기망행위했다면서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했으면 법정 추인이지만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했으면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지만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한 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아직도. 예, 이걸 못 골라내면 암만 암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민법은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거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니까 법정 추인 아닌 거 찾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법정 추인 아닌 거는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한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한 거 쓱 보니까 1번에 있어요.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게 왜 그 뜻입니까? 아니, 갑이 을한테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얘기는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게 또 어려워? 이거 안 어려운 거죠? 근데 눈빛이 왜 그래, 눈치가. 자,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얘기는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이걸 3번 설명할 거 아닌데 이거는. 아시겠죠? 예,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행 청구 찾으면 돼. 거의 이행 청구 찾으면. 여태까지 이게 답이 시험에 10번 시험 보면 7번 이상은 이행 청구고 2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거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뭐 써놓으면 되는 거야? 추삼 한 10 써놓으면 되죠? 추삼 한 10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되셨죠? 예, 좋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기간 중 어느 날이든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3번도 줄치셔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서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게 된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146조의 취지. 146조에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 관계를 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건 줄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얘기 안 해. 줄치라고 안 그랬는데 막 줄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요건 줄칠게요.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제척기간이 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가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맞아서 틀렸어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소멸했는지 여부는, 기간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는 다 같은 말이죠. 직권조사사항이다. 맞았죠? 그래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흘러 취소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들렸죠? 왜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는 게? 그러면 취소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틀렸죠? 뭐라고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소송이 진행이 될 때. 이해하셨습니까?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 거예요. 단순한 암기 가지고 안 된다고, 아, 이 말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처음 듣는 얘기잖아.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거 처음 듣는데. 그죠? 취소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애매한 게 아니라 틀렸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잖아. 누가 입증하든 관계없이 법원에서 무조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틀린 얘기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5회 문제가 나오죠. 자,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임의 규정이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대요. 그럼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합니까? 그때부터지.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행위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무효 취소의 일반 이론에서 나왔죠. 그럼 여러분 시험은 이제 법정 추인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법정 추인이 앞에 문제 봐봐. 몇 회에 나왔어요? 앞에 문제 18회 때 나왔죠? 여러분 몇 회요? 26회잖아. 그럼 그동안 법정 추인이 계속 안 나왔잖아요. 법정 추인이 문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뭐라고 말을 바꿔서 꼬셔내면 여러분 잘 걸려드는 문제거든. 예, 그렇지. 이행 청구 고르면 웬만하면 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대. 그 다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거 틀렸잖아요. 문제에 지금 329페이지 기출문제에 보니까 답이 3번이라면서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안 배웠죠 아직? 등기법에 아직 안 나갔잖아 우리. 그죠? 예, 안 나가긴 뭘 안 나가. 무효 취소해서. 무효행위 추인 있죠? 추인. 거기서 했어요. 무효행위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예, 319페이지 봐봐요. 319페이지 한번 보세요. 319페이지. 거기 맨 밑에 봐봐요. 그 줄 쳐져 있죠? 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도 있죠. 작년 책에도. 있어요? 거긴 아마 318페이지나 될 것 같은데 양쪽 가로 139조 밑에니까 무효행위 추인. 취소 바로 앞에.
법률행위 취소 바로 앞에 보면 양쪽 가로 4번의 효과 있잖아. 거기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무효인 가등기가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효 취소를 끝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조건 기한해야 되겠죠. 예,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고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조건과 기한인데 조건과 기한을 합쳐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관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약관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은 뭐야? 관은 약관. 즉 계약의 내용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부과는 이렇게 법률행위 하잖아요. 계약서 썼다고 한번 해볼게. 예, 계약서 썼어요. 계약 무슨 계약 했어요. 그랬으면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결정이 돼야 되죠. 계약했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 계약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부터 그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고 약정한 대로. 근데 오늘부터 효과 발생시킬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효과 발생시켜야 된다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부산 내려가야 되거든. 그럼 부산 내려갈 비행기 표는 다음 주에 못 구해야 금주에 구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 계약했어. 오늘 아침에. 다음 주에 비행기 타자고. 근데 기한을 안 붙였으면 오늘 타는 걸로 되잖아요. 그럼 날짜를 붙여야지. 다음 주 수요일 날 탄다고 날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덧붙여야지. 만약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놓지 않으면 당장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는 날 말고 나중에 언제? 계약은 오늘 했지만 다음 주에 효력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계약의 내용이야. 이게 계약의 내용. 그러니까 계약의 일부요. 일부. 이거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오늘 탈 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가갖고 바로 사면 되죠. 지금은 낮에는 비행기 통통 비니까 지금 가갖고 제일 빠른 거 그냥 바로 사면 탈 수 있지만 다음 주 새벽에 가는 건 난 부산으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학교 다니는지 몰라서 부산으로 가는 학생들 무지하게 많아. 학생들이 예, 비행기 타고 저 학교 가요. 대학교. 예, 새벽에 일찌감치 가. 그래서 비행기 연착하면 전화하느냐고. 아유 교수님 뭐 저 여기 비행기가 연착해서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다 봐준대. 예. 그래 부산에서 학생들 모집하기가 힘든가 봐.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서 오는 애들 유치하려고 지각해도 돼 괜찮아 그러는가 봐. 예, 그러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 오늘 예약했어. 언제 가는 걸? 다음 주에 가는 거. 그럼 지금 쓸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쓸 겁니다라고 붙여야 될 거 아니냐고. 날짜를. 이런 걸 다 부관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이 부관의 종류는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자,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근데 얘가 전교에서 5등 했대. 그럼 노트북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 되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 사줄 필요 있습니까? 아니 계약은 오늘 했잖아. 오늘 계약했는데 아직 기말고사 안 봤대. 그럼 오늘 사줄 필요 없죠. 그럼 언제 사줘야 돼? 기말고사 보면? 보고 나서 성적 나오면 사주면 되는 거죠. 성적 확인하고. 그렇죠? 아들이 오늘 와갖고 오늘 기말고사 봤는데 전교에서 5등은 한 것 같아. 빨리 사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아직 임마 성적 안 나왔잖아. 그 얘기는 아직 사줄 때 안 됐잖아. 그 얘기죠? 네. 그러면 걔가 성적 받아왔어. 근데 4등 했네. 그럼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지. 5등 안에 들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내가 팁을 주면 전교에서 5등 하면 사준다 그래야 된다고. 그때 애가 4등 했네. 사줘 안 사줘? 예?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5등 안에 들면이라고 하는 안에 한 글자 들어가는 거하고 5등 하면하고 의미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소송이 되면요. 문구 하나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학한 사람들은 문자 하나, 말 하나, 언행 하나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저기 있는 사람들이 300명 있잖아. 쓰레기들. 아니 그분들이 70%가 다 율사들이야. 그러니까 말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거기 율사 아닌 사람들은 맨날 헛방 놓고 맨날 당하고 그러잖아. 헛방 치고 당하고. 그래 율사들은 다 그 말꼬투리 하나하나 이거 갖고 시비 건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사주겠다는 거예요. 5등 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5등만 사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럼 4등 해갖고 왔네. 안 사줘도 되죠? 그럼 아들이 배신감 느끼지.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평생을 내가 속고 산다. 그러면서 사는 거겠지. 아시겠죠? 이거는 5등 안에 들지 안 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장래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한다. 그런 건 조건이고, 기한은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그랬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07시 10분 거. 아침에 07시 10분 거. 집에서 5시 40분에 나가야 돼. 07시 10분 거 끊었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07시 10분은 반드시 도래하죠. 그걸 기한이라고 한다고. 장래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한다. 그러면 기한인데, 이 조건이나 기한은 법에서 무조건 부채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붙인 거예요. 조금 아까처럼 정교에서 5등 안에 들면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5등을 하면이라고 붙일 수도 있죠. 내가 다음 주에 학생들 부산에 있는 학생들 동일 좀 얻어서 수업 11시부터 합시다. 그러면 8시 거 타고 가도 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합의가 있다. 그러면 7시 10분 거 말고 8시 거 끊어서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기한이라는 거. 그래서 당사자 필요에 의해서 갖다 붙인 거지 법적으로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다 뭐야? 임의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야.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딱 하나만. 뒤에 가면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만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싹 다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붙인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쉬었다가 요 다음부터 이제 우리 그렇지 여기 있구나. 법률행위 부관 조건 기한 여기서부터 다시 칠판 판서 설명을 하고 기본서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